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이어서 갑니다. 양명학인데요. 대부분 소론학자들이 믿었습니다. 정제두가 만듭니다. 그래서 정제두는 강화도로 가서 이 가학의 형태로 연구를 하는 것이 양명학이에요. 강화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른바 강화학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학파가 무엇을 연구했다? 양명학을 연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명학의 내용은 심증리입니다. 자, 지행합일이에요. 치양지설. 이 양명학에 한계가 있으니 토론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중앙에 반영되기는 힘들었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실학을 봅시다. 17세기,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개혁론이고 확대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고 이들의 연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농학자와 중상학파로 나뉩니다. 이제 중농학파를 공부할 거예요. 자, 유영원의 호는 반계입니다. 그래서 반계수록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균전론이에요. 그래서 나눌 균이죠. 땅을 똑같이 나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사농, 공상의 차별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은 두 대 일단 분배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영원의 균전론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익입니다. 이익의 호는 성호예요. 그래서 성호사설이에요. 그리고 학파가 성호학파고 한전론입니다.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익의 한전론이에요. 뚜론, 사회 병폐 6가지, 경우에 따라서 뭐 육점론이라고도 하지요. 기타 패전론도 주장을 했었다. 이제 정리학용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정약용의 호는 다산이고 당호가 또 있어요. 여유당입니다. 실학의 집대성을 하신 분이 정약용이죠. 그래서 신유박해 때 강진의 유배가죠. 그래서 강진의 유배가서 약 500여 권의 책을 만드니 그것이 여유당 전서고, 자, 목민심서인데 지방관이 지켜야 할 정치적 도리, 경세, 유표, 그래서 정치의 폐단, 개혁론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흠흠신서는 뭐냐면 교도관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지침서가 흠흠신서. 기회론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기술에 있다라는 거죠. 마구와 외통은 당시 홍역, 이 돌림병이었잖아요. 이것을 연구하고 종도법을 또 연구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정약용의 사회개혁론 무엇이 있느냐? 여전론이 있어요. 여전론은 뭐냐면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 공동경작, 정전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정약용 하면 여전제, 정전제 싹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상학자예요. 그래서 상공업 중심으로 개혁론을 주장을 했었던 학자들. 자, 유수원입니다. 호는 농암인데 저술란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주장합니다. 자, 홍대용은 호가 담원이지요. 그래서 담원서를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마경륜, 의산문답, 홍대용이 저술을 했고 지전서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무한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중화사상을 비판한 거예요. 자, 이제 박지원, 연암 박지원이죠. 그래서 열하일기를 저술을 했어요.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폐가 유통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이 있는데 이것은 한글이 아니고 한문소설로 적어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박제가입니다. 자, 박제가는 호가 초정인데 박지원의 제자예요. 책 저술을 했는데 북학의예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소비를 권장한 건데 이래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박제가가.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한다. 어디에 비해서? 우물물에 비유해서. 그래서 사료로 엄청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박제가. 자, 이제 국학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18세기의 역사,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는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꼭 나옵니다. 사만 정통론. 유독공이 어디에서? 발해고에서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자, 19세기 김정희의 금석가학론 다 아셔야 됩니다. 진홍왕 순수비임을 밝혔다라는 거죠.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가 그래서 최초로 백리척입니다. 자, 대동여지도인데 심리척이죠. 철종 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쓰는데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 여기 싹 다 있는데 점으로 찍어놨죠. 심리척. 이것이 대동여지도다라는 거예요. 자, 지리서 보면 인문 지리서로서 이중환의 택리죠.
자, 이제 좀 넘어가서요. 서양 문물을 한번 봅시다. 이광종이 고려만국 정도를 갖고 오는데 이건 모르면 안 되죠. 벨테브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표류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귀화를 해요. 묵과의 급제예요. 훈련도감에 소속돼서 교관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멜인데 효종 때예요. 자, 제주도에 똑같이 표착됩니다. 네덜란드 귀국한 다음에 쓴 게 하멜 표류기예요. 서양의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정을 알려줬던 책이다라는 거죠. 과학기술 천문학인데 지정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김성문입니다. 그리고 홍대영이 무한 우주론을 주장해요. 자, 역법 한번 볼게요. 시연력이 있어요. 이것을 김육이 도입을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의학서적이죠.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 때 허준이 왕명으로 편출했지요. 그래서 동의보감, 인조 때 허임이, 침구경험방, 침구술을 집대성한 책이 영조 때 정약용이 마과외통입니다. 그래서 종도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고종 때 이재마가 사람의 그 체질을 네 종류로 치료법을 저술한 동의수세보원, 정약용의 거중기. 그래서 수원 화성 건축할 때 썼고요. 배달이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정약용. 자, 농서는 효종 때 신속이, 농가집성, 산림경제, 그리고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선 후기의 농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서민문화죠. 판소리죠. 그리고 탈춤,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첨전, 장화홍련전 이라고 해서 한글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문학, 특히나 중인들은 시사를 조직해요. 자, 이제 그림을 볼 건데 그림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하고 이게 금강전독, 인왕주의 색도입니다. 자, 그리고 18세기 후반, 자, 이 김홍도의 그림, 단오풍정 보세요. 신윤복입니다. 자, 그리고 파적도인데 이게 묘박개추도예요. 김득신의 그림이에요. 서양학 기법으로 그린 강세황의 영통 동구도, 영통골 입구도고, 요것은 이제 민화입니다. 자, 서예에서 김정희 하면 두 가지, 추사 김정희, 추사체지요. 그리고 세한도도 시험에 나오고, 건축물은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이 몇 층이며 하나, 둘, 3층이고요. 자, 법주사 팔상전이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충북 보은이에요. 5층으로 돼 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통칭으로 돼 있습니다. 화암사 각황전, 자기, 청화백자가 유행을 합니다. 청화백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쉬었다 갑시다.